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우리 대치동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죠? 오늘은 이제 공부할 때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직접 보고 있는 네네. 혹은 저희가 제 자신의 모습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안 좋은 습관에 네.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기 가장 특징적인 공부할 때 안 좋은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나 망했어. 아,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원에 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선생님 숙제 망했어요. 숙제가 잘못했어요. 숙제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도 나 이 시험 망할 것 같아. 이게 가장 심하죠. 학교 시험 중간고사 볼 때 아이들끼리 진짜 얘기하는 게 네. 야, 나 이번 시험 망했어. 네. 야, 공부가 잘 안 됐어. 안 봤는데 아직. 네. 안 봤어요. 근데 요거는 네.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그 왜 그런 말을 자꾸 할까요?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네. 열심히 준비했으면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프죠. 네. 그리고 그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기가 준비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네. 자기한테도 괴롭고 친구들 보기도 괴롭고 선생님 보기도 괴롭고 어머니, 아버지 보기도 괴로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마음에 이제 반창고를 붙여두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봤는데, 내가 숙제 검사를 안 했는데, 내가 작문한 걸 안 봤는데도 미리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숙제장 내라고 하지, 너 숙제 그죠. 잘했냐? 네,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지 네. 않잖아요. 네. 근데 와서 그냥 도망가는데도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똑같은 심리입니다. 그 밑밥 깔기. 예, 밑밥 깔기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거는 거의 매 순간마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네. 다 인터랙션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 같은 거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관식 문제만 하면 특히 이제 저랑 오래 공부 안 한 애들은 네. 무조건 처음부터 이거 잘 안 됐어요. 이거 어려운데? 이런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네. 못 풀어요 하고 네. 딱 얘기를 하는데 정답 맞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 네. 내 충격받을 거를 약간은 보험 들어놓고 이런 거군요. 근데 선생님도 느끼셨을 텐데 네네네. 제가 느낀 거는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네. 이게 확실히 적거나 아예 없어요. 음, 그래서 자기 능력대로 공부하려면은 요 네. 습관은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자기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게 좀 그러면은 저기 뭐 틀려도 괜찮다라는 의식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좀 네. 나아질까요? 그런 게?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유용한 것은 책임을 지자. 야, 이게 맞히면은 맞힌 것도 네 실력이고 틀린 것도 네 실력이잖아. 굳이 부연 설명하지 말고 그냥 용감하게 그냥 자기 점수를 받아들이자. 네. 그리고 약간 그렇게 밑밥 깔기라고 하는 미리 이제 자기 변명하기 네. 이런 거를 좀 지향하는 분위기를 갖추면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뭐 또 특징적으로 학생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같이요. 그래서 도서관 같이 가자. 야, 도서관 가서 공부하자. 많이 들었던 멘트 같아요. 예. 학창 시절부터. 예. 예. 그 맨날 보면은 도서관 가서 일단 가서 애들 모으는 데가 오래 걸려요. 오래 같이 걸려요. 가기 때문에 네. 뭐 한 30분 정도 지각하는 애도 있고 30분요? 그 정도면 괜찮죠. 그 모여서 이제 간 다음에 가방 푸는데 한 20분? 이 정도 그쵸. 걸리고. 아니, 네. 이제 보급을 해야죠. 가자마자 보급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음료수 사다 놓고 네. 이렇게 자리야 어디 앉을 거야? 네. 내가 왜 거기 앉아? 뭐 이거 하잖아요. 네.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는 한 20분 앉아 있다가 네. 쉬어야죠. 저기 쉬는 시간. 야 잠깐 나와봐. 그래서 5명이 가면은 제일 먼저 쉬고 싶은 아이가 쉰다 네. 그러면 다른 네. 아이도 마음이 약해서 네. 나도 쉬어야겠다.
쉬자. 네. 나는 지금 쉬고 싶지 않은데 얘네 때문에 쉬는 거야 하고 네. 이제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죠, 그죠. 나가서 쉬자 네, 이러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참 학습적으로는 좀 약간 소모적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네. 가지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당위성을 갖추는 거예요. 음. 이제 공부를 한다, 어디를 간다, 네. 이게 어떤 행사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공부량과 상관없이 나는 진짜 공부를 했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또 친구, 또 어머니,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얘기하기 편하죠. 선생님 공부하러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좀 위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거랑 공부한 양이랑 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괜찮아 하는 양이 이 도서관을 갔다 오면 네. 마음의 위안이 더 크고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약간은 공부할 마음이 없을 때 도서관에 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생긴다. 네.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애들이랑 같이 가볼까? 뭐 이런 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진짜 이제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진짜 해야 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상황에서는 다 그냥 차단하고 네. 집에 가서 혼자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것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도서관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좀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은 여태까지 못 봤어요. 정말 뛰어난 아이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네네. 이미 공부가 다 돼 있는 아이. 나는 놀러 간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우르르 가서 어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는 네. 좋지 않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저희 저희는 과제장이라는 거 제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 과제를 내준 다음에 그 과제 항목마다 이게 프린트를 해줘요. 이 과제가 영역별로 있다 하는데 요거를 시간 써오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단어 외웠다. 네네. 그러면 리딩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관찰하다 보면은 시간이 네. 엄청나게 투여가 된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하다가 문법 과제가 3시간 반이 걸렸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뭐 열심히 했대요. 아이는 그래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네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갖고 부모님들 연락해 보면은 네. 그 과제를 할 때 TV를 틀어놓고 한대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TV를 거지? 틀어놓을 예. 수도 있고 음악을 네네. 틀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이해는 돼요. 네. 공부가 잘 됩니다. 음. 말하자면. 근데 이게 공부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음악 듣고 앉아서 TV 보든가 다른 걸 보는 건데 거기서 약간 TV를 보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는 나 2시간 동안 공부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러면 처음에는 2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한 30분 공부했나 이렇게 아는데 그게 점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난 진짜 2시간 공부했어. 왜? 지금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집중을 해서 1시간씩 앉아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네, 앉아있기가 네. 힘드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저는 애들한테는 얘기를 하기를 야 2시간 동안 음악 들으면서 하지 말고 네. 1시간 동안 그냥 해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너희들 시험 볼 때 TV가 나오든가 음악이 들리면서 시험을 보면 괜찮은데 그 시험 볼 때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환경차가 생기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우리 시험 볼 때 음악 틀어놓고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음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틀려져 나왔는데 아주 고요히 네. 그 일상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이 시험 보는 환경이랑 똑같이 맞춰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재미없고 약간 불편하고 건조하고 요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지 시험 보는 환경이랑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적응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TV나 음악 같은 거는 네. 좀 별로군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숙제 검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이 다 못 해오는데 보면은 이제 이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요 페이지에서는 뭐 3, 5, 7번 풀고 이 다음 쪽에서는 뭐 20번, 25번 이렇게 풀고 네. 이렇게 약간은 선별적으로 네.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될까요? 네네. 이거는 크게 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최대한 줄이는 거, 공부를 줄인다는 것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거나 머리를 써서 새로운 걸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쉬운 문제만 푸는 거죠. 자기가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간이 안 걸리는 거, 조금이라도 귀찮지 않은 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주관식을 안 풀어요. 이런 학생들. 맞아요. 예. 주관식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 못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저는 물어보죠. 못 풀었다고? 네가 진짜 못 풀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네. 그리고 요거를 계속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주관식 안 푸는 학생들은 계속 안 풀게 돼요. 근데 이거를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인정을 해주게 되면 나는 어려워서 못 푸는 거야. 이런 얘기를 벌써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하면은 믿게 돼요. 그렇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몰라서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은 나한테 어려워. 난 주관식을 못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네. 이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루프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주관식을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보면은 저희 뭐 영작하는 과제 있잖아요. 네. 뭐 서머리 쓰던가 뭐 자기 뭐 생각 같은 거 영어로 써오는 과제 이런 거를 특징적으로 안 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집에서 주관식만 빼놓고 푸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이더라고요. 예. 예. 많죠. 많아요. 네네네. 남학생, 여학생 네. 이제 그 상관없이 많은데 좀 안 좋은 뉴스는 이게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데 큰 걸림돌이에요.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스스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열심히 풀어가지고 틀리든 맞던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답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객관식인데도 안 푸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레벨 테스트를 보건 아니면 학교 시험인데 네. 객관식인데 이 답을 안 쓰는 애도 있어요. 왜? 자기가 이 말을 들어보면 저는 몰라서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걸 쓰고 주관식도 몰라도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학생들은 이렇지 않죠. 네네. 선생님 그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써놔요. 네네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써놔요. 그런 걸 딱 보면 얘는 된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죠. 네. 창의력이 뛰어나 너는. 말도 좀 웃기게 써놓지만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써놓다 보면 자기 생각이 또 들어요. 나는 쓸 수 있어. 네네. 그리고 쓰다 보면 또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큽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선별적으로 푸는 거.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좀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기 자기가 저희 뭐 질문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질문 대답하고 피드백 주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이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행동하는 거나 뭐 여기 써있는 답이나 뭐 글 써놓은 거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은 대답을 뭐 모른다고 해요. 네, 모른다고 하죠. 왜 모른다고 해요? 이게 그 편리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선생님의 기대가 떨어지죠. 기대가 떨어지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혼나는 걸 떠나서 선생님의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를 떨어뜨릴 거야 하고 기대를 떨어뜨리면 저는 공부 적게 해도 되거든요. 이게 의식적으로 되는 경우는 적으나 무의식적으로 다 되게 돼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거 왠지 맞을 것도 같은데 100% 확신은 없고 좀 애매하고 할 때 그냥 모른다고. 네. 그리고 이 선생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자기가 확실치 않을 때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네. 왜? 자기가 열심히 시도를 해서 답을 딱 냈는데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아픔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이 또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반에 쫙 있던 선생님이 보고 있던 그 자기가 답을 내고 그게 틀리면 그걸 받아들이고 난 틀렸어 이거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게 만약에 이런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공간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그럼 혼자서도 안 되거든요. 혼자서도 그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틀렸어 그럼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틀릴 것 같은 거 공부 안 해요. 애매한 거 공부 안 하죠. 아까처럼 되는 거예요. 애매한 거 어려운 거 문제 안 풀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퍼져 나오는 거죠. 교실에서. 그래서 요것은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극복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네. 아이들이 대부분이 무의식 중에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의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그래서 해주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다. 물론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누굴 지명하면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반 전체를 가지고 이런 게 좀 몇 명 있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든가 해서 네. 인지를 시켜서 이것이 무의식에서 의식적으로 넘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걸 행동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여기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